Hi 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언어학자 저술가 Charles Lee입니다. 오늘은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중국어를 영어하고 비교하고 또 일어하고 한국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사개국어를 비교해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중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중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중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또 그러면 중국어, 한국어, 일어, 영어 중에서 어순이 중요한 언어는 뭘까요? 이게 중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영어죠. 물론 한국어나 영어도 어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순이 중요하긴 한데 중국어나 영어처럼 어순이 그렇게 상당히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긴 한데 하여튼 중국어나 영어처럼 한국어나 이러는 순서가 그렇게 이렇게 탁 짜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국어나 이러도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어 어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어 어순에 대해서 책을 이제 6권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을 위한 중국어 기본 문형이라는 그 책을 지금 한국어로 적고 1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권은 중국어 어순에 대한 겁니다. 그만큼 중국어 어순이 중요해요. 또 이게 5권에 적혀 있는 6권에 적혀 있는 책들은 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전혀 알고 있는 그런 그 중국어 어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국어 어순의 비밀, 그 6권 중에서 중국어 어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어 어순이 이렇게 한 가지 순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언학에서 언학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순서라는 순서를 영어에도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문법 용어를 새로운 문법 용어를 할지 문법 개념을 만들어 내놓고 있고 또 이제 일부의 그 문법 개념이나 문법 용어는 다른 언어, 중국어나 한국어 이러이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번에 이 비디오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문 5형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중국어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어에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중국어의 문이 5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또 제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중국어 문은 전혀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그보다 중국어 문 5형식으로도 설명했지만은 또 중국어 문을 이렇게 한 가지 순서로 이렇게 1, 2, 3, 4, 5, 6, 7에다가 조사를 붙여서 한 가지 순서로 설명한 것도 제가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 믿지를 않아요. 중국어 가르치는 역사상 또 영어를 가르치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어가 어순을 배우려면은 복잡하기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면 쉽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게 위에는 중국어고 이 밑에는 일어죠, 일어. 근데 이 화면이 좀 좁아서 한국어하고 영어는 적지 않았는데
이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 한 가지 순서가 되는 건지.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에 있는 문장 먼저 해보겠어요. 我买了3张票 이렇게 했죠. 이걸 위에 먼저 해보겠어요. 그럼 이게 중국어에서는 동사 수로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동사 수로문은 중국어의 문에만 있는 거냐? 그렇게 이 문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건 아니에요. 동사 수로문이라고 쓰면은 영어도 동사 수로문이라고 쓸 수도 있고 한국어도 동사 수로문이라고 쓸 수 있고 일어도 동사 수로문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동사 수로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동사 수로에가 동사가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다른 이야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오말라 산장 피아오 이거 중국 이거 이 밑에 있는 것은 중국어에 대한 발음을 적어 놓은 겁니다. 중국어의 발음을 왜 이렇게 적어 놓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 중국어 이것이 동사 수로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순서에서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밑에 있는 이거라고요. 이게 1, 2, 3, 4, 5, 6, 7에다 조사가 붙어 있는 표에서 2, 3, 5, 1, 2, 3, 4, 5의 순서로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검정것은 뭐냐? 앞에 있는 검정것은 우리말로 하면 료인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러죠. 그것을 넣었죠. 밑에 수식하는 것으로. 그래서 산장, 장 이것은 위에 있는 것으로 죠. 이걸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산을 하나 하고 장을 또 하나 해가지고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고 한 개로 할 수도 있죠. 이건 한 개로 표시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나는 샀어요. 3장의 표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3장의 표를 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차이가 나는 것은 몇 번입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3번이 차이가 나죠. 3번이 차이가 나요. 3번. 자, 그 다음에 뭐 검정것 차이가 나는데 이 검정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라고 여튼 3번에서 기본 순서 3번의 차이가 나요. 그 일어는 어떤가를 봐봅시다. 일어는 이렇게 돼 있죠. 어떠시야 3마이너 기뻐 가이마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한국어가 똑같아요. 와타시와 나는 3장의 표를 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하고 한국어는 순서가 같고 중국어하고 영어는 또 이 한 가지 순서가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중국어하고 영어는 이 기본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는 다른 예는 我买了可爱的衣服 이렇게 밑에 이게 이제 그 발음이죠. 이 경우도 我买了可爱的衣服 이렇게 있죠. 2, 3, 5 순서예요. 앞에가 똑같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가와이, 크아이드 비슷하죠. 후쿠오 같다. 근데 여기는 이제 와타시와 주어를 내가 뺐는데 와타시와 가와이, 후쿠오 같다. 이건 한국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중국어는 영어가 똑같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검정것은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검정것은. 수식하는 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중국어 문의 종류 뭐 볼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 그 문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뭐 목적어라는 게 우리 영어로 보면은 부사구나 부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목적어로 거기다 하고 또 보가 목적어 앞으로 오기도 하고 뒤로 오기도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영문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어를 설명하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이제 중국어 문법과 영어 문법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얕은 영문법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자, 중국어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이제 중국어 문법에서만 있는 문이에요. 물론 사용문이라는 것은 영어에도 있고 우리나라 문에도 적용할 수 있고 있지만 명사스러움, 형사스러움, 동사스러움은 경험문, 사용문 이렇게 있는데 전 시간에 이제 경험문하고 사용문도 설명을 했지만은 명사스러움, 형사스러움, 동사스러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영어나 일어나 한국어나 중국어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이에요. 영어예요. 자, 봅시다. 명사수로를 봅시다. 명사수로 문이라는 것은 수로에 명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사 대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게 이 중국어예요. 중국어. 징텐, 싱치, 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2번 징텐 2번 주어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이 명사가 바로 나왔어요. 6번 싱지 2, 6번. 그래서 동사가 없는 2번, 6번만 있어요. 그 일어를 봅시다. 일어와 교와 개첩이 됐어. 이로도 어때요? 이로도 먼저 한국어를 보기로 합시다. 한국어는 오늘은 월요일이다. 그러면은 여기 동사가 있나요? 동사가. 어떤 사람들은 이다가 동사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다 동사 아닙니다. 이다 동사 아니에요. 이다는 조사로 쓰입니다. 조사. 월요일이라는 게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에 붙는 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은 월요일이다의 한국어에도 동사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로도 봅시다. 이로도 교와 개수앱이 됐어. 이렇게 했죠? 이 경우도 동사가 없어요. 이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일어나 한국어는 여기다가 영어로 할 때 동사가 없는 문은 비동사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은 It is Monday 또는 Today is Monday 비동사가 is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에 언제 비동사를 쓰는가를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설명 못해요. 대강 언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강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 쓰는지는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언제 쓰는지 몰라요. 이거 그겁니다. 그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벌써 이 책에다가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영어책에. 3문만 배우면 바로 쓰는 영작비법에 적어놨어요. 다른 걸 봅시다. 형용사스러움이라는 건 뭡니까? 형용사스러움이라는 것은 서로 형용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사가 없고. 그러면 타한, 펴리양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헌이 동사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펴리양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어의 경우도 그녀는 예쁘다 하면 여기 동사가 있나요?
이 경우도 동사가 없어요. 앞에 설명했듯이 한국어에 동사가 없는 문은 영어로 할 때는 비동사를 쓰면 돼요. 중국어도 이 경우는 비동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떨까요? 이런 가나주라 때뭐 길이다 이랬죠? 이 경우도 이러도 동사가 없어요. 한국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러도 이런 경우에는 영어로 쓸 때는 비동사를 첨가해야 됩니다. 이러 일본 사람들이 언제 비동사 이를 가지고 영어로 쓸 때 언제 비동사를 첨가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없어요. 설명은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형용사스러움까지 했죠. 그 동사스러움. 동사스러움은 동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저건 아까 설명했죠. 워마일러 산장표 오면 my가 동사라는 거. 그렇죠?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타스 라오스 그렇죠. 라오스 아닌데 이때 시는 시가 이게 영어의 동사 비동사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의 비동사 조금 다른 게 명사스러움인 경우에 시를 써야 되는 영어 같으면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아까 봤듯이 이때 이제 이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이렇죠? 그 경우도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이러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없어요. 가리와 센스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렇게 동사가 없는 문은 어떻게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게 어떻게 하죠? 시 씁니다. 시를 쓰면 됩니다. 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겸언문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역문이라는 것은 전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이 동영상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또 이렇게 중국어 문이 영어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략, 병합, 의사진들 극대화, 중국식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은 누가 그전에 해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략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했는데, 오늘 또 생략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생략이 아니고, 엔드가 생략되는 것을 해보겠어요. 엔드가 생략되는 경우. 자, 타흔, 카페, 워허, 홍차, 이렇게 되죠. 홍차. 그는 커피를 마시고 나는 홍차를 마셔. 이럴 때 그냥 컴마만 들어있지 엔드가 없죠. 영어에서 엔드가 없는 이런 문은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이죠. 틀린 문이에요. 그 이러의 경우는 얘는 이게 엔드가 들어가는 대신에 한국어나 이런은 대 또는 뭐하고 라는 것이 들어가서 엔드의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죠. 엔드 대신 이론에서는 대안을 쓰거나 한국어에서는 뭐뭐하고 뭐뭐한데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카레 고히오 논데 와타시와 고차오 노이마스 이렇게 하죠. 엔드는 없지만 엔드를 표시하는 엔드를 나타내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한국어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어, 영어는 이렇게 같은 전혀 다른 순서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3번 순서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3번 순서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또 7번 순서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1, 2, 3, 1, 2, 7, 4, 5, 6, 3의 순서예요. 3위. 동사가 제일 뒤에 오죠. 그 중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3번이 중간에 오는데 주어 다음에 오는데 뒤에 조사가 오는 게 달라요. 물론 이제 중국어는 조사는 3번 동사 뒤에도 와요. 그런데 3번
뒤에 오는 조사는 3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 순서 1, 2, 3, 4, 5, 6, 7, 8 조사로 하면은 쉽게 되어서 이렇게 해요. 물론 다른 다양한 한 가지 순서에는 제가 6개 책에 전부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또 중국어 오형식도 설명을 해놨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 번호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1년 번호에 1년 기호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나 영어는 이렇게 책에 놨다는 것도 전번에 설명했고요. 또 이제 새로운 문법이나 문법 개념은 제가 벌써 이것은 초안은 10여 년 전에 벌써 잡아놨고 그 뒤에 꾸준히 보완을 해가지고 벌써 신텍스 펑츄에이션이랄지 또 가로의 구철 영어로 이제 이런 문법 용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순서랄지 일형식할지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어도 어순이 가장 중요해요. 영어도 어순이 가장 중요하듯이 중국어도 어순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중국어 배운다고 니하오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어 어순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중국어 어순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니 발음을 배워야지. 물론 발음 배워야죠. 발음은 제가 책을 다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겁니다. 저작권 침해는 범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99.99%는 제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제가 영어책을 지금 전체를 다 해서는 30몇 권을 다 해놨는데 전부 다가 제 책에 있는 것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살짝 팩해가지고 뭘 하려다가 저한테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메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하다가 제가 한 사람을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걸 그 비디오 올릴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이 같은 사례가 나와서 뭐 당하지 않도록 피고소인이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 또 내가 오히려 외국에 있는 것을 베꼈다. 이렇게 이야기 주장하고 자기 미안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관악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떤지 아세요? 거기 나와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사관한테. 내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사관이 그 피고소인한테 이 질문하겠다는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묵비권을 행사,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또 내가 이런 설명한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에 그런 교육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주장이 했어요. 전혀 그런 외국에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제가 설명한 이런 방법에 발끝에도 팔에 때만큼도 쫓아오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 설명을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건은 검찰로 그 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머리에서 났다고 하면은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그 고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또 그렇게 살짝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훔친 물건은 100년이 가도 훔친 물건입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해봤자 훔칠 물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벌써 형사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례가 있다면은 여러분도 그것을 베꼈다고 해도 당신 여러분 거라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인용을 하십시오. 제가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용을 하면 할 수 있다는데 또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는데 왜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지식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닙니다. 또 외국에서 학위 받았다? 그런 뭐 학위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나무꾼이나 베껴가지고 그 이야기라고 책 쓰고 그러려면 그런 놈 학위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용을 합시다. 인용을 해요. 표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맨날 표절해가지고 말썽이나 피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국어 빨리 하는 법 없습니다. 어순 발음 쉽게 하는 법 책에 나오는 대로 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alright, see you later, bye.